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약국. 이곳에서 30년째 하얀 가운을 입고 서 있는 윤경숙 약사는 올해 65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몸의 아픔을 호소하면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함께 가장 적합한 약을 권해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을 만한 약사로 소문이 자자했고 특히 꼼꼼한 상담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자신은 12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약국 문을 열기 전 윤 약사는 늘 화장실에서 고생했습니다. 30분씩 앉아 있어도 시원치 않은 배변. 때로는 일시간이 넘도록 애를 써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2년 전부터 시작된 만성 변비는 그녀의 일상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시간. 뱃속이 묵직하고 답답한 느낌은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와도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상담을 해주지만 속으로는 본인의 불편함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약사라는 직업 특성상 변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학 서적도 많이 읽어봤고 관련 세미나도 참석했습니다. 병원도 여러 곳을 다녔고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께도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변비약은 종류별로 거의 다 써봤습니다. 완화제부터 시작해서 장운동 촉진제, 변연화제, 삼투성환화제까지 안 써본 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이 생겼습니다. 약의 용량을 늘리면 설사가 나거나 묵직한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또 다른 약을 찾아야 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약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더욱 심한 변비에 시달렸고 약을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또다시 화장실에서 힘들게 시간을 보낸 후 윤 약사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약사 맞나요? 30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줬는데 정작 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다니.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요? 이제 정말 약 없이 살고 싶어요. 그날따라 유독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세 털어버렸을 텐데 왠지 모르게 자괴감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과연 약사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변비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늘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으로 유명했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약국에서 서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챙기지 못했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하다 보니 아예 수분 섭취를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밤에는 불편함 때문에 뒤척이고 아침에는 화장실 때문에 지각하고 식욕도 점점 떨어지고 기분도 자주 가라앉았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정작 본인은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말했습니다. 여보, 좀 더 자신을 돌보세요. 다른 사람 걱정만 하지 말고요. 하지만 윤 약사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말하며 넘어갔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변비가 이 정도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줄 몰랐어요. 단순히 배변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도 맑지 않았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졌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약사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고치고 산다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변비로 고생한다며 상담을 요청할 때가 가장 괴로웠습니다. 겉으로는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지만 속으로는 나도 똑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약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 70대 단골 손님 한 분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라고 불리는 그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변비로 심하게 고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매달 변비약을 사러 오셨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그런 약을 전혀 구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사님, 저도 예전엔 정말 변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80이 넘어서까지 화장실에서 30분씩 앉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답니다. 별거 아닌 건데 말이에요. 그냥 따뜻한 물 한 잔이 내 인생을 바꿨다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윤 약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신 건가요? 아니에요, 약사님. 정말 물이에요. 그냥 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 딸이 인터넷에서 봤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약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윤 약사는 처음엔 그저 흔한 민간요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12년간의 고민이 해결된다니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민간요법들을 들어봤습니까? 꿀물, 매실차, 요구르트, 바나나 등등. 다 한 번씩은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6개월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변비약 생각이 안 났어요. 물론 하룻밤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어르신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2주라는 기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도했던 민간요법들은 대부분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포기했었는데 이분은 2주나 꾸준히 하셨다는 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약물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지친 터라 일단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시도해볼 방법도 마땅치 않았고 어차피 물이니까 해로울 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내가 평생 약으로 살아왔지만 이번엔 물로 한번 해보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 않나요? 정말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어르신께 자세한 방법을 물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일 때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 양은 200ml 정도로 컵 하나 분량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고 15분 후에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도를 재는 것도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며칠 해보니까 감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미지근한 정도. 아기 분유탈 때의 온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 약사는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물을 끓여 식히고 온도를 재고 천천히 마시는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12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했습니다. 첫째 날 아침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5분 동안 조금씩 모금모금 마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평소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마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루 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고 15분 후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지만 여전히 화장실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역시 그냥 민간요법이구나 싶었지만 어차피 해로울 것도 없으니 계속해보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아침마다 뭐 하는 거예요? 물 끓이는 소리가 들리던데. 윤 약사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박씨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의아해하더니 나중에는 응원해주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약보다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낫겠어요. 셋째 날 아침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쯤 되니까 조금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였지 하며 체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주는 해봐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꾸준히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뱃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마치 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을 마신 후 15분쯤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억지로 나가려고 애쓰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마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화장실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날 만큼 시원하게 배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뭉쳐있던 것들이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개운함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 표정도 환해져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이런 시원함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해 줄 줄이야. 그때 느낀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약국에서 일할 때도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뭔가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약사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루틴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알람 시계보다 일찍 일어나서 물 끓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해결된 것 외에도 다른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밤에 잠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예전엔 배가 불편해서 자주 뒤척였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의 질이 좋아지니까 다음날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기상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시간에 쫓겨서 약국에 뛰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천천히 준비하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얼굴빛이 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변비 때문에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나 봅니다. 거울을 보니까 확실히 안색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예전엔 늘 배가 더부룩해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밥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환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약사로서 환자들을 대할 때는 단순히 증상에만 집중했는데 정작 그 증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환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비라는 것이 단순히 배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들을 대할 때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사로서 이 변화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효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모틸린은 위와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더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또한 미지근한 온도, 정확히는 40도 정도의 물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장을 이완시키고 위와 대장 사이의 반사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를 위결장 반사라고 하는데 위에 음식물이나 액체가 들어가면 대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되는 현상입니다. 수분 섭취 자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인데 아침 공복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대변이 부드러워지고 배출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찬물은 오히려 장을 움츠러들게 만들어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가운 자극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장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도 위 점막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마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급하게 마시면 위에 부담을 주고 충분한 시간 동안 위결장 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합니다. 5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면 지속적으로 위를 자극해서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걸 알고 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건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었어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설명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되는 셈이었죠. 약국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몇몇 손님들도 따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신 분들의 경우를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왜 효과가 없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들을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식후에 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틸린의 작용이 차단되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공복 상태여야만 모틸린이 제대로 분비되고 위결장 반사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물 온도도 중요했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차가운 생수를 그냥 마셨다가 효과를 보지 못했고, 또 다른 분은 너무 뜨거운 물을 마셔서 속이 쓰려서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벌컥벌컥 빨리 마시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마셔야 위결장 반사가 제대로 일어납니다. 다른 음료, 특히 커피와 함께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았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3일 만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며칠 해보다가 변화가 없으면 금세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최소 2주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루 이틀로는 몸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만성 변비의 경우에는 장의 움직임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3주가 지나서야 효과를 봤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윤 약사는 환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약을 권하기 전에 먼저 따뜻한 물 루틴을 제안합니다. 물론 심각한 경우나 급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만성적인 기능성 변비의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약이 필요할 때는 써야죠. 하지만 생활습관 하나가 때로는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윤 약사는 지금도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준 큰 변화를 환자들과 나누며 약사로서의 길을 더 따뜻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깊은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